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지는 않는가? 거절은 참 어렵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마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다. 예란, 그칠 줄 아는 것이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예의 완성일 때가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는 무례해지는 순간이 온다. 공자는 바로 그 지점을 통찰했다. 그에게 예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절제의 지혜였다. 의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면 예는 그 도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지치고 상처받는 순간은 사실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의 없을 때이다.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고 원치 않는 자리에 가고 내 마음이 아닌데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예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공자는 말한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분자는 화합하되 아부하지 않는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거절의 미학이 담겨 있다. 분자란 조화를 이루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는 수능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의 공자는 단호한 인간이었다. 그는 군주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고 권력자의 청탁을 거절했다. 심지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도 그건 옳지 않다라며 가차없이 꾸짖었다. 그의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예의였다. 생각해보면 거절은 결정과 같은 뿌리를 가진다. 라틴어 데시데레, 자르다라는 뜻이다. 거절이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행위이다. 즉,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이다. 공자는 이 용기를 예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예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히 인사법이나 격식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공자가 말한 예는 삶의 질서, 감정의 절제, 인간관계의 균형이었다. 그 예를 잃으면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된다. 당신은 언제 가장 후회했는가?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 때가 아니었는가? 그때의 당신은 거절을 피했지만 대신 마음의 평화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공자의 시대에도 똑같았다. 그 역시 세속의 기대와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예란 억제이다.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팔로워, 인간관계, 일, 욕망 모두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요구한다. 하지만 공자는 묻는다. 멈출 줄 아는가? 그 한 문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철학보다 더 실용적인 조언이 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 나를 지치게 만들 때 그것은 더 이상 의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공자가 말한 의는 옳음이지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아니었다. 그에게 의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였다. 즉, 남이 아닌 나의 내면이 그게 옳다고 말할 때만 따르는 도리였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의로움을 생각하고
이익을 따르지 말라. 이익을 좇는 순간 거절은 사라진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오름을 내어준다. 하지만 의를 좇는 사람은 반대로 말할 줄 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불편함을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예의 시작이라고 공자는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거절은 자주 오해받는다. 무례하고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짜 무례는 거절하지 못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수락하고 뒤로는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수용의 예의가 아니라 위선의 예의이다. 공자는 그런 관계를 경계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자는 믿음이 없다. 요즘 세상은 좋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의 바른 침묵을 배우지만 정작 의로운 거절은 배우지 못한다. 하지만 공자는 예를 통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준다. 그의 예는 형식이 아니라 감정의 절도이다. 그는 말한다. 예란 마음의 조화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거절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균형을 찾아라는 조언이다. 예를 아는 사람은 거절을 통해 마음의 질서를 지킨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비로소 평화가 피어난다. 이런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직원이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매번 내라고만 답한다면 처음에는 성실하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사람이 된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건 제 역할 범위를 넘어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엔 까칠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결국 신뢰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로서 의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다. 거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감정으로 하는 거절. 둘째, 신념으로 하는 거절. 공자는 첫 번째를 경계했다. 감정으로 하는 거절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신념으로 하는 거절은 질서를 세운다. 그 차이가 바로 예와 무례의 경계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참된 인간다움은 남을 거절할 때도 자기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거절은 타인을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양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연결되기를 강요받는다. 하지만 공자의 철학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덜 하라. 멈춰라. 비워라. 그래야만 진짜로 채울 수 있다고 말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그 행위가 이기심이 아니라 인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때 당신은 공자의 가르침대로 예를 지키며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진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 마음의 압박 때문일까? 공자는 바로 그 마음의 덫을 꿰뚫었다. 그는 말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라. 거절의 어려움은 결국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공자의 지혜가 빛난다. 그는 거절을 통해 관계를 끊지 않았다. 오히려 거절을 통해 관계를 정화시켰다. 그는 말없이 경계를 세워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얘였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은 선택과 부탁, 제안과 요청으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거절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철학이다. 왜냐하면 거절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철학은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 그의 말은 단지 도덕 교훈이 아니라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필요한 정신적 기술서이기도 하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던 사람이 있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늦은 밤까지 일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떠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제야 깨닫는다. 남의 마음은 다 지켜줬지만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공자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있다고 봤다. 공자에게 예는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욕망과 관계의 경계를 세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말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를 행하면 천하가 평화롭다. 이 문장은 단지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거절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증자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매우 신중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3번 생각한 뒤에야 행동했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중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라는 가르침이다. 거절도 마찬가지이다. 말하기 전 내 마음이 평온한지, 내 뜻이 의로움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는 아니오는 결코 거칠지 않다. 그것은 평화로운 단호함, 즉 예로서 거절하는 태도이다. 요즘 사람들은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서로의 사생활, 감정, 일, 부탁이 뒤엉켜서 아무리 대화해도 오히려 피로만 쌓인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간파했다. 그는 말했다. 거리가 있으면 얘가 서고 얘가 서면 사랑이 깊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가. 우리가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 때문이다. 예의 목적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었다. 거절은 그래서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정화하는 행위이다. 무례한 사람은 아무 경계 없이 타인의 시간을 빼앗지만 예의 있는 사람은 말없이 경계를 세운다. 그 경계 안에서 신뢰가 자란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공자는 이렇게 조용히 말했을 것이다. 얘란 나와 너 사이의 다리다. 다리가 무너지면 강을 건널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거절은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는 일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거절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니면 단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그러는 것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공자는 말했다. 멈춤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자신을 잃게 된다. 하지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다.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마음의 예의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이다. 거절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용기이다.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어 그 선택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인지, 그 선택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묻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공자의 제자이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시선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예의 바르게 거절할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예스를 하고 있는가? 거절은 결단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나 의와 예의 균형 위에서 자란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공자의 말을 떠올려 보라. 멈출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줄 것이다.